산도 물도 그리고 흙도 맑다는 지리산을 품은 고장 경남 산청. 골골이 깊은 그 산골짜기 마을에도 어김없이 꽃피는 봄이 찾아왔는데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한 산골의 아침. 오늘 박재춘 씨 가족은 감나무 밭에 퇴비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자, 바로 이미 시작이다. 여리여리한 몸으로 제 덩치만한 자루를 번쩍. 재춘 씨네 3남매 중 둘째. 귀농 1년 차 26 혜림 씨다. 덜 무겁다. 혜림 씨보다 2살 많은 큰아들 승빈 씨도 지난해 동생과 함께 나란히 귀농을 했다. 천천히 되다. 아빠도 좀 같이 옮기지. 그 나중에 하고. 어? 힘들어. 아빠 혼자 쏙 빠지라고. 있는 줄 알고 누구는 누구 하고 아버지는 전지 좀 약간 하나도 안 돼. 조금 보이는데. 제가까지 해. 딸내미는 이거 하고 아빠는 저거 하고. 쉬가면 돼야 되다. 이제 앞으로 한 평생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못하겠다. 입으로만 거드는 아버지 재춘 씨는 귀농 7년 차. 혜림 씨에겐 농사 선배인 셈인데 부산에서 나고 자라 흥일이라곤 해본 적 없던 오누이다. 체력은 좀 달려도 의욕만은 최고. 다 하다 보면 돼요. 경영학도에서 농부의 길을 택한 승빈 씨, 마음만은 벌써 천생 농부다. 헬스 한다 생각하고 요즘 헬스 돈 주고도 하잖아요. 농사도 짓고 다이어트도 하고. 일선 귀한 시골에서 일꾼이 둘이나 늘었으니 절로 힘나는 것도 당연. 훨씬 서로 마음이 이제 의지도 되고 또 일도 그대로 주고 하니까 수고 훨씬 좋지만. 젊은 농부들 덕분에 3,000제곱미터의 퇴비 작업도 금세 마무리가 됐다. 그날 오후 집안에서 혜림 씨가 홀로 분주한데 실은 가족이 생산한 농산물을 들고 길거리 홍보를 나가려던 참이다. 오빠야. 이거 너무 허접하다. 됐다 그러면 되겠다. 괜찮나? 해적하기 좋은 기다. 너무 딱딱하다. 하지만 오누이의 이런 넘치는 의욕이 영 못마땅한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뭐 홍보를? 지금 챙기고 있잖아. 이제 홍보하려고 짐 챙기고 어? 있지. 그뭐 가봐야 뭐 홍보가 되나 그 대가. 아이고. 일을 해야지. 이 아저씨가 뭘 그 사네. 생산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입니까? 그 팔기도 잘 팔아야지. 야, 여기다. 뭐온 것은 뭐 대기라고 간다 그러잖아. 바쁜 일을 곧 해야지. 농번기가 시작되는 터라 그나마 여유 있는 오늘로 날을 잡은 건데 아버지는 통 미덥지 않은 눈치다. 알았어, 내가 먹었다 아버지. 아버지랑 그만 일하러 간다.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었지만 며칠 전부터 잡아둔 계획을 미룰 순 없고 승빈 씨는 동생과 함께 집을 나서는데 일이 애쓰는 게 기특하면서도 짠한 엄마 덕순 씨다. 잘 갔다 와. 그래. 크게 결심하고 귀농도 했으니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라도 집안에 도움이 되고픈 오누이. 오랜만에 하려니까 떨린다. 장사 근데 또 한 번 시작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괜찮은데 시작이 너무 어려운 거야. 입이 안 떨어져.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지 뭐. 우리 장사꾼도 아니고. 말은 이렇게 해도 오빠 승빈 씨도 떨리긴 마찬가지. 드디어 오늘의 홍보 장소에 다 와가는데 전국 각지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 일부러 휴게소를 택했다. 지난해 가족이 직접 뜬 꿀부터 손수 깎은 곶감까지 얼추 손님 맞을 준비도 다 됐는데 기동하셨어요? 예. 어디? 우리 산청에 있습니다. 산청.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도. 여동생이고 제가 첫째. 아, 농촌에 사실 젊은 사람이 안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요. 근데 사실은 농촌이 희망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오면 너무 예뻐요. 사실은. 네. 화이팅입니다. 어째 시작이 나쁘지 않다. 오누이의 목소리에도 점점 힘이 들어가는데 드셔보세요. 직접 뜬 겁니다. 꿀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 둘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 챙겨온 꿀뿐만 아니라 이걸 어디 거였어? 저 산청 거요. 겨우내 온 가족이 달라붙어 깎은 곶감도 반응이 좋다. 삼겹살 맛있네. 아, 그렇죠. 드디어 오늘의 첫 판매. 큰 수입은 아니지만 마냥 기분 좋은 오누이다. 뭐 하면 돼 얘? 몰라. 아,
썰면 이렇게 한다네.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이거 5만 원짜리도. 출발이 순조롭다. 그 사이 홀로 밭을 갈고 있는 아버지 재춘 씨. 자고로 농부는 노상 땅에 매달려 살아도 모자란데 자식들이 저리 딴 생각을 하니 속 답답할 노릇이다. 하지만 엄마 덕순 씨 생각은 또 다르다. 농사철에 바쁜데 농사를 지어야 되지. 홍보가 뭐이고 뭐이. 그 길을 아들 길을 끄고 그래서 가는데 그래 잘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시키는 일을 하지 뭐 홍보하러 간다고. 한 가보자. 아들 걱정도 안 되나? 됐다 마루 깎이고. 그만. 그래도 가봐야지. 잘하는가 안 하는가 궁금하지도 않나 아들. 걱정은 되지만 한편으론 왜 농사 선배인 아버지 말을 고지 듣지 않는지 갑갑도 한데. 그럼 나는 운전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갖고? 걸어가라 뭐. 그럼 내고 가라 말이야. 그걸 가야지 그러면. 아이고 막가기 싫구만은. 그래도 가보자. 그래. 안한 짓을 하고. 그래도 결국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다. 안 가고 싶지만은 운전을 못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 뭐. 그 말아. 내 운전 안 하기 잘했지. 어느새 오누이가 있는 휴게소에 도착한 부부. 설마 했는데 웬걸? 손님 하나 없이 오누이가 멀뚱히 서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렸건만 또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재춘 씨 부부는 마음이 착잡하다. 사람 너무 없는데. 시작은 좋았건만 날이 춥고 흐려서일까 버스 온다 버스. 줄지어 걸어오는 관광객들에게 희망을 걸어보는데 어머니 꽃감이랑 꿀함 시식해 보세요. 저희 농사 짓는 거. 저희 농사 짓는 꿀이랑 드셔보세요. 불러봐도 무반응. 그저 머쓱한 웃음만 나온다. 사람 너무 없다. 춥고 바람 불고. 미안하다. 아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선뜻 다가서지도 못하고 한동안 멀찍이서 지켜만 보는 부부. 저 가서 손님도 없는데 괜히 아들 고생만 시킨다 이거. 그래서 가지 말고 공기라 내가. 우리가 굶는데 웃자끼고 새끼들이 저리 고생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마음 어수선한 아버지 재춘 씨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안 되겠다 가보자. 그래 아들 철수 시키라 엄마. 봐라 내 일을 좀 알아서 그래. 그래 알았다. 이리 땡 웃자. 아빠, 봐라 아까부터 아버지가 시키 봤는데 내 일을 좀 알았다. 많이 손님도 팔았나? 없는데 멀리 광고 나온다고 그래서 하는 왜 나오셨어요? 저희끼리 할 낀데. 잘 모르겠다. 가자. 아이고 사람이 있으면 뭔가 밝은 자지 날이 좋은데 집에서 그만 일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와가고는 어떻게든 제 몫을 하며 부모님께 오늘만 날인가 뭐. 그래.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녹록치 않을 오누이의 귀농 생활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꽃들이 지천을 화사하게 수놓을수록 봄날 산골은 더욱 바빠져간다. 성미 급한 재춘 씨네도 빠질 수 없는데 가자 비나 예. 빨리 가자. 볼 보러 가죠. 엄마 덕순 씨의 딸 혜림 씨까지 온 가족이 요란스럽게 출동을 하는데 집에서 차로 5분 거리 재춘 씨네 가족이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는 곳. 지리산과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있는 해발 600m 반머리째 고개다. 비니 연기 피우게. 예. 입구부터 윙윙 반기는 소리가 떠들썩한데 그 주인공은 바로 요 벌들. 감농사도 조금 짓지만 가족의 주업은 이 양봉이다. 이제 벌꾼 1년 차인 큰아들 승빈 씨. 무장하듯 작업복을 차려입는데 마음이 일단 든든해야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야 할 건 또 있다. 마른 쑥을 태워 연기를 내는 이른바 훈연기. 이걸 뿌려야 벌들이 진정돼서 이 많은 벌통을 관리할 수 있다. 약 한 400개까지는 안 되끼고 얼주 가까이 되기만 한 300, 한 몇십 개. 10통 갖고 지금 한 4년, 5년 만에 얼주 이만큼 불었나. 처음에는 10통 사고 시작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00통 안짝이던 벌통을 올해 4배로 늘린 건데 손발이 돼주는 자식들이 없었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이다. 하나하나 벌통을 열어 확인해 보는데
봄은 벌들의 산란기로 이맘때 건강한 벌들이 태어나야 한여름에 달달한 꿀도 기대할 수 있다. 봐라, 벌 한 발이 봄벌 한 발과 여름벌 100발하고 안 막아준다 했다. 알았어. 살살 달아라. 그러니 손길 하나하나 더 조심스러워지는데 다 많이 벌었다. 기분 좋네. 잘 돼 있네. 벌꾼 가족에겐 늘어난 벌만큼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벌집마다 하얗게 채워진 이것들이 바로 아기 벌. 장차 바지런히 꿀을 따올 녀석들인데 꽃이 아직은 많지 않은 이 즈음엔 녀석들을 먹이고 기르는 게 벌꾼들의 중요한 업무다. 그게 두개 아니라. 꽃가루를 모아 떡처럼 뭉쳐놓은 이게 아기 벌들의 양식이 된다. 벌만 보면 부지런하면 못 살 사람 없지. 이것들은 이 벌동 안에서도 계속 이 새끼 키우고 일을 끊임없이 일을 하는데. 누가 잔소리꾼 아니랄까봐 아버지의 설교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찰나? 어이, 큰일 났다. 이 왕을 주인나. 아이고. 진짜가? 뜨기는 다시 하시. 큰일 났다. 진짜 왕이가. 어. 야, 나 아버지 진짜 왜 저러니? 항상 어? 오셨다. 왕을 이고 얻고 대고, 어? 형 특별시는 근데 그게 손가락으로 못 된다. 손가락으로 못 돼. 한통 날아갔다. 모두가 바짝 긴장한 그 순간 안 있나? 보이지? 뒤에 있네. 보대. 일벌들 사이 덩치 큰 녀석이 여왕벌인데 숨죽여 주시하는 재춘 씨.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다. 한 마리의 여왕벌이 벌통 하나 수십만 마리의 일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야말로 10년 감수했다. 차네. 이제 저 까다자면 벌한테 엎져빌 뻔했다 이거. 체면 안 서게. 원래 부산에서 건축업을 했던 재춘 씨. 하지만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린 자식들까지 떼어놓고 살궁리를 찾아 전국을 떠돈 끝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고향으로의 귀농이었다. 저희 아버님이 벌 싣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갖고 그래 돌아가셔갖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있고 해서 그만 벌 생각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래도 뭐 또 와보니까 소득이 또 뭐 발생 안 되고 해갖고 한번 요걸 한번 키워보자 싶어갖고 지금 현재 이제 이만큼 일간 옮기택이죠 이제. 벌꾼이었던 아버지의 사고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던 벌들이었지만 이젠 이 일이 재춘 씨와 가족의 희망이 됐다. 가족들이 이 일에 집중하는 동안 슬그머니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한 마을에 사는 재춘 씨의 어머니다. 벌이 야야 본게 아니라 벌이 많이 늘었더나. 많이 늘었네. 어떻게? 많이 늘었어. 늘었어? 이제 뭐 한참 마- 이제 늘 시기인데 뭐. 많이 늘어야. 많이 늘어야 너가 돈을 많이 벌어줄텐데. 손자들 저런 일 안 있으면 좋겠구만은. 아버지가 촌에서 벌로 키우면서 이리 들어오게 해갖고 고생을 시킨 게네 좀 마음이 아프네. 옛날에 뭐 아버지도 다 하시고 뭐 나도 하는데 저들이 그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네. 좀 대단하고만. 먼저 떠난 남편에 이어 아들 재춘 씨와 손자 오누이까지 어느새 3대째 벌꾼 가족으로 살고 있다. 점점 벌의 숫자도 늘고 있겠다. 오후나절은 벌통을 만들기로 한 부자. 벌들이 통으로 드나드는 문을 달아주기로 했는데 이래갖고 저 대갈배 있다 아이가 안 되면 손이 안 들어가게. 앞으로 네가 해야 돼 지금 뭐. 쉼 없이 계속되는 재춘 씨의 설교. 그럼 나중에 벌이 너무 많이 요 안을 땡기 쳐비면 밀다 보면 벌이 새빈다 아이가. 시범을 보여줬으니 이제 실전에 돌입할 차례. 곧바로 아들 승빈 씨에게 일을 시키는데 망치 각도가 안 맞는 기라. 그래도 손 때린다. 이메일 그래도 하루 내바꿨다. 잘하는 것 같아. 잘하긴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멀었다. 뒤통수 따가운 감시에 잔소리는 더. 학교를 뗄 때는 시은 장기는 그래 조심하라 안 거잖아. 아이고 만원 빨리 안 받고 그 좀에 뭐 집아다 그러잖아. 해라. 모르겠네요. 어? 아파서 모르겠네요. 시은 장기는 뭘 그거 아파. 뭐라고도 아버지가 맨날 야무치 하루 사도. 실수도 할 수 있지. 맨날 그럼 어떻게 다 배웁니까 내가. 그래갖고 문제가 배우기고 아예 앞으로 더 찍어야 된다. 그래야 정신 바짝 차려갖고 안 찍지. 가고만 자꾸 그만 찍어서
이제 겨우 벌꾼 1년 차다.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이 본인도 답답한데 매번 잔소리가 쏟아지니 승빈 씨로선 애가 탈 노릇. 가란다 내가. 와. 몰라 그냥 하다가 찍었는데 찍었다고 뭐라 하고. 괜찮아. 근데 이것보다 아버지 너무 뭐라 하는 거야? 예, 하게. 그냥 여기 좀 찍었거든. 아, 손톱 나도 시커매지겠다. 아프겠다. 아니, 아버지는 항상 일할 때마다 옆에서 막 보챈다 이거. 막 빨리 해라, 뭐 똑바로 안 하냐. 막. 내가 불안해서 할 수가 있나 일을. 뭐 맞지? 그러네, 막, 너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버티면 뭐. 아유 근데 보채고 그러면은 더 안 되지 일이. 이제 태어서 막 신기 좋고, 막 딱. 초보 벌꾼 자식들과 성미 급한 남편 사이에서 바빠지는 건 엄마 덕순 씨다. 그래, 뭐, 야단을 치고 그리사. 남편물 그지 뭐 잘하는 뭐 그런가. 아, 참, 못하면은 뭐, 아르기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 난리를 주고 다치는데, 그 손을 갖다. 손 괜찮잖아. 괜찮게라, 그럼 나한테 뭉들이겠더라. 그런 거 많이 당해봐야 된다. 아, 승빈이랑 말이라도 한마디 해줘라, 가서. 참 장사 많네. 장사를 안만큼 해야지. 승비 좀 괜찮나? 예, 어? 예. 거기다 손. 됐어. 여기까지 온 거. 에이구, 그래, 한시 좀 그리 좀 해라, 그리 좀 부드럽게. 아, 새끼를 잡아서 꼼수 싹싹 잡아야지. 일을 양수하라고 그러지 뭐 밀어서 그래. 앞으로 많이 찍어야 되지 손을. 그래 안 찍혀. 이게 위로인지 또 잔소리인지 그저 헛웃음만 난다. 그날 오후 마당에 나와 누군가를 반기는 아버지 재춘 씨. 밥은 잡쌌어. 옥순 할머니다. 아이고, 아들이 개지게도 이 오기도 뒤에 죽었는데. 누가 오라고 돼요. 어머니는 뭐 대다 사면서도 오신 게 혹시 대면 저쪽으로 저 술은 저로 내가 오라 사도 아이고, 되라, 아이고, 되라. 술은 저거로 그가 철짓겠나 되는 건네. 저 어떻게 된지. 비니는 그저 운동 삼아 또 마실 삼아 수시로 아들네를 찾는 옥순 할머니. 오늘은 과자가 한 꼬러미인데 그러면, 오셨어요? 따자, 이거 내 먹어라. 아 할머니 드시지 왜 들고 오셨어요? 따자, 많이, 부모들이 많이 사가봤대. 네 할머니 잘 먹을게요. 근데 내가 아들 내. 과자 한번 먹고 싶어도 읍내까지 나갈 엄두가 안 났는데 이렇게 마음 써주는 할머니 덕에 요 며칠 기분 좋을 주전부리가 생겼다. 아이고, 되게. 어제 감자하고 감자 상자 내놔. 네. 팔순이 내일 모레것만 늘 뭐라도 거들고 싶은 마음에 무시로 아들네를 찾는 옥순 할머니. 오늘은 시감제를 다듬어줄 참인데 귀농하고 매일 얼굴 보며 살다 보니 속도 터놓을 만큼 혜림씨는 할머니와 가까워졌다. 오늘 아침에 있잖아요. 오빠가 그 손도 찍었다고 또 혼나고. 그 못질하다가 삐끗해가지고. 목소리는 작나.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빠한테 네. 혼내지 말라고. 아들 혼내지 말라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 너가 아빠가 속으로 인정은 만남스러운 툭툭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갖고 예쁘게 잘 봐줘라 아빠한테. 네가 잘 봐주겠지 뭐. 저거 아빠한테 기분이 봐주겠나. 사느라 애쓰는 아들도 시골 생활에 적응하느라 고생인 손주들도 그저 다 안쓰럽기만 한데 감자 한 상자를 다 손보고 나서야 발길을 돌리는 할머니. 아들네 집에서 쉬엄쉬엄 걸어오면 딱 5분 거리에 옥순 할머니의 집이 있다. 그 옥상에만 올라가면 보고 싶지 않아도 바로 보이는 게 아들네 집인데 아들 집 적었네. 여기 사는 거 보면 안 되지요. 저 도시에서 못 살고 그 살면 되긴 좋긴데 왜 들어오나 싶어서 기분이 좋을 테게 있어 부모가. 멀찍이 보이는 2개의 컨테이너. 남의 땅에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저리 사는 걸 볼 때마다 어머니는 마음이 저리다. 아들 어디 갔나? 집안에 있는가 봐. 일도 끝났고 오늘 막걸리 한잔 하자. 이 컨테이너 생활에 부부야 이제 좀 적응이 됐지만 여전히 자식들은 마음에 걸리는데 아들도 저래가 뭐 우리가 이리 사니까 저래 와 있으니까 안 좋잖아, 그치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참 가슴 아리지. 가슴만 아리 말도 안 못해서 이렇지. 현실적으로
저거 마음대로 옛날에 뭐 떨어져 산 그런 것도 있고. 살 궁리를 하겠다며 부부는 한창 사춘기였던 자식들만 남겨놓고 전국을 떠돌았다. 자식들과 다시 한 집에 살게 된 건 꼭 10년 만. 없이 살아도 제가 또 부모하고 뭐 살아보겠다고 이리 와 있는 것만 해도 우리로서는 아주 뿌듯해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말로나면 아직 인생 살아가는데 자연정한데 우리 현실적으로 열심히 살고 하면 돼. 별거 다 아니라. 자식들을 봐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고 싶은 부부다. 그 밤 오누이의 방도 늦도록 불이 밝은데 매일 밤 블로그 관리하랴 마케팅 고민하랴 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오누이. 병 한번 보자. 병. 저거 하고 다른 거. 이거 말고. 부산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던 혜림 씨가 직접 도안한 포장 용기다. 이것도 좋지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왜? 또 모양도 괜찮고 용량도 더 딱 밸런스가 맞다 이거. 아니 근데 이거랑 도시의 좋은 직장도 버리고 한창 나이인 20대에 귀농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 빨리 우리가 이제 꿀 많이 팔아갖고 부모님 집 지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 올해 이거 많이 팔아갖고 집 지어드리고. 어릴 때야 별다른 힘이 못 됐지만 이젠 어떻게든 부모님의 재기를 돕고 싶은 건데 어버이날 때 울고 진짜 길 지나가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라. 이렇게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 진짜. 빨리 이제 집 짓고 자리 잡고 하면 좋겠네. 가족이 떨어져 지냈던 지난 10년 세월 오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산골의 하루가 밝았다. 고즈넉한 풍경과 달리 아침부터 소란스럽기만 한데 성빈아! 성빈아! 안 일어나? 혜림이는 안 일어나, 혜림이도. 빨리 밥 먹고 일해야 될 거 아이가? 이 뭐 해가 떠갖고 벌떡이를 하고만. 오늘 할 일 많다, 오늘도. 이제 겨우 7시. 성미 급한 아버지 탓에 늦잠은 꿈도 못 꾼다. 블로그 작업을 하느라 새벽녘에 잠든 딸 혜림 씨도 여전히 비몽사몽. 그런데 웬일인지 집 마당에 커다란 트랙터 한 대가 등장해 있다. 잠시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선 트랙터. 어디가 걸리노? 좀처럼 사태 파악은 안 되고 지붕 위 안테나를 뜯어내면서까지 마당에서 창고로 길을 써가며 트랙터를 진입시키는데 이게 다 창고 뒤편에 있는 밭대문. 밭을 갈아달라는 건 아버지 재춘 씨의 부탁이었다.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엄마 저 아빠 또 뭐하노? 생나 심으려고 저 논일 하네. 가서 말리라. 생나 심는다고? 그래. 꼭두 새벽부터 이 소란을 떤 이유가 알고 보니 탱난 때문이란다. 생나 심을 거냐고? 그래. 아 발롱이 하지마. 에이, 심어야 된다. 나도 일을 해. 한번 시작했다 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재춘 씨의 일 욕심 아니던가. 졸지에 가족들은 심란해졌다. 동자 모습으로 다 씻어비라 지금 빨빨. 걱정하지 마. 나 아버지 농 가기 전에 다 씻어비기다. 한 바구니 가득하게 쏟아져 나온 건 문제의 그 약초 탱난. 벌통 관리 일과 겹치는 바람에 수확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애물이 됐는데 또 뒤늦게 팔려고 하니 사겠다는 업자는 쇠초까지 해달라고 하고 이래저래 고생을 만든다. 일은 아버지가 벌려놓고 번번이 그 뒷수습은 가족들 모. 말이 곱게 나올 리 없다. 알아. 이걸 힘잡고 그래. 빨리 퍼다가 조심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사서 고생을 하지. 늦게 가는 거 받아주질 않았지. 일하고 있다가. 엄마 나 벌써 힘든데. 너 아버지 알아서 해라.
택난이 뭔지 또 손이 얼마만큼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돈 된다는 말에 덜컥 심어버린 게 아버지 재춘 씨다. 다시 가나? 이제 다시 가나 조금만 씻으면 되는데. 니도 이 갖다 놓고 빨리빨리 해라. 힘들어서 이제 이거 하지 마, 그만. 빨리 해. 택난 이거 진짜 못하겠다. 식구가 많이 늘으셔 많이 들어가. 작년에 뭐 감동사도 뭐 만평 듣는 게 했는데 올해 그것도 안 하는데 이기라도 많이 그래도 이제 늘까, 벌도 이거. 많이 늘고 감도 꽃감도 더 많이 깎고 하지. 이걸 말라고 하기고 그래서 많이 하면 되는데. 벌만 꽃감하고. 해도 4배로 늘었는데 올해. 아이 그건 그리 하기 싫라. 일하기 싫다. 일하기 싫어서 그러나 그 벌이 많이 늘고 한 게 이제 그 벌을 잘 잘 해보자, 피해야지. 아니 빨리빨리 해 그래 그만. 가족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번엔 울금까지 챙겨두는데 다 심으려고. 어. 많이 심자. 내가 오이라. 뭘 밀고 가? 더 와, 한 번 더. 너무 많다. 아이, 밭 지금 말고 더 심어야 된다. 또 영감이 진짜 많이 심으려고도 돼. 우리 딴일 할 것도 있단 말이야. 도무지 고집을 안 꺾는 아버지 재춘 씨 탓에 할 말을 잃은 가족들. 결국 그럼 너희는 하지 마라. 아이고, 참말로 말 안 듣기는. 요 밑에도 한 800평 심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일 쌓아놓고. 기어이 혼자서라도 심겠다고 밭으로 향하는데 사실 감당도 못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벌이는 데는 재춘 씨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다. 아들도 오고 이랬으니까 다음에 이기라도 좀 심어갖고 소득이 발생돼야 또 저것들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좀 심자 한데 또 저리 안 하려고 난리지. 서로 마음이 불편하네 또. 어떻게든 제대로 한번 가장 노릇을 하고 싶은 아버지 재춘 씨. 자꾸만 마음이 다급해지는 이유다. 하지만 가족들 누구 하나 그 마음을 몰라주는데 회사장! 와요! 중마고우보다 가까운 귀농 친구다. 우리 오늘 지금 바쁜 시간에 또 우치 또. 아이고 뭐 아들이 그 뭐 초속점하고 택난이 있다 아이가. 그 좀 아들이 좀 많이 심으려고 나는 그만 안 하려고네. 그래서 막 하든 말든 나중에 니를 와봤다 그만. 그래 기분이 그래서 저 이는 보기가 귀여운 기라. 전에도 뭐 빈이하고 혜리 몰때 그리 했어. 그래 그게 네 복이고 참 좀 욱하지 말고 좀. 아니 내들 성질 좋은 놈이가. 네 성질에 삼성면에서 다 뭐 소문난 성질인데. 잘 이야기해가지고 좀 하도록 해봐. 그리고 그 뭐. 친구 말 맞다나 곁에 내려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자식들 아니던가. 조금은 위로가 된다. 가. 그래 나 간다. 그래 또 통하자 그래. 너가 마당에 사대나. 오케이. 내내 무거웠던 아버지 재춘 씨의 어깨도 그 마음도 이제 좀 가벼워졌을까? 아침에 난리 탓인지 여전히 대면대면한 점심 밥상. 그 분위기 좀 바꿔보겠다고 던진 농담이 니 그래가 군대사는 언제노? 동네에 그런 데를 가고. 또 찬물 끼얹은 잔소리가 되고 말았다. 누구 하나 말 없는 그 틈에서 먼저 입을 뗀 건 엄마 덕순 씨다. 나 씻기 힘들어. 캐는 것도 힘들네요. 캐는 것도. 그래. 힘안 들면 돈벌이 하는 거 어디 있대? 그래도 고추 하는 게 다 낫다니까. 똑같이 힘든 거 그냥 고추 신고 말지 그. 벌이나 더 열심히 하고. 그래. 하지 마. 그런 게 낫지. 생각은 하지 마. 내가 해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있는 거 그냥 두 줄 심어비라고 막. 꼭 힘들어서만은 아니다. 봄, 여름엔 벌을 치고 가을, 겨울엔 곶감을 해야 하는데 딱 그 시기가 택난 수확과 맞물리는 것. 시간상 안 맞다니까. 막상 캘 때 되면 아빠가 제일 신경 오히려 꽃감 하던 거 깎고 덜 한푼 더 캐야. 벌도 많이 늘어났고 맞지. 계속 신경이 글로 가는데 그걸 주시면 하도. 그만 알았다 빨리 밥 먹고 일할 준비해. 그래. 신경 좀 버리지 마자. 만날 뭐 하자 말자 사면서 뭐 싸움 해봐야 내용도 없는 거. 너가 하자 군대로 할 테니까 뭐 안 돼. 마침내 그 고집센 아버지 재춘 씨도 한 발짝 물러섰다. 굴장마다 봄이 파고드는 어느 날 아침. 사람 귀한 이 산골이 오늘은 웬일로 일찍부터 북적북적한데 옥순할머니가 낳은 구남매 자식들이다. 봄 농사를 앞두고 일손 부족할 스윗째 재춘 씨를 위해 날 잡아 찾아온 것. 이게 우리 딸 사이 아들 막 그렇다. 일단 많이 줄랑가 많이 받아가자.
오늘 야래 일곱 많을 때 일로 많이 해야 된다. 아까 많이 돼서 이런 날을 어디 놓칠 수야 있나. 재춘 씨의 걸음도 바빠지는데 시작이 어째 내 맘 같지가 않다. 에이 지랄하네 또. 이거 할 때마다 이래 할 때마다. 이를 지켜보던 젊은 피 아들 승빈 씨까지 팔 걷어붙이고 나서 보지만 뭐가 문제인지 기름까지 뚝뚝 새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일꾼 부대를 그냥 놀릴 수야 있나. 재춘 씨는 부랴부랴 기계를 고치러 읍내로 향하는데 오늘은 이 너른 밭에 가족이 함께 먹고 나눌 감자를 심을 참이었다. 옥순 할머니와 5 딸들은 이미 봄 기운 물씬한 들로 나와 있는데 그러고 생긴 대로 가면 놓은 게 그렇대요. 사람들 보고 우리 클 때는 오행제라 했어. 구행제인데 오행제법이 없다 했어요.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기 때문에 창피해서. 지금은 행제 많다고 많이 자랑하지. 지금은 자랑스럽다. 자랑하고 다니지. 나도 맨날 자랑한다 이거 우리 군함내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제압가림하며 잘 사는 걸 보면 흐뭇하다가도 또 생각은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에 미친다. 자녀들이 여시라도 애미는 연고 이 아들이 좀 살기가 어려워갖고 이거 들어와갖고 이 내 눈앞에 이제 사는 게 좀 어려운 게네 내가 마음이 아프지요. 그 사이 읍내 찰물점에 도착한 재춘 씨. 어르신 집에 지금 일할 사람들 많아갖고 좀 빨리 건져야 됩니다. 마음 다급한 재춘 씨의 최근에 찰물점 어르신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잠깐 기다리는 것도 못 참아 일손을 보태는 재춘 씨. 에이, 뭐 성질은 급하고 이 체질 아니라 이는 건 손은 안 들어가지. 사람이었으면 맞아 죽었다니까. 진짜 하여튼 땡기시 마음이. 다시 한번 힘껏 시동을 걸어보는데 아침나절 그리 속 썩이더니 드디어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서야 아들도 또 아버지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은데 지체할 새 없이 곧장 갈 길을 서두른다. 이 관리기만 말썽 부리지 않았어도 밭일은 진지게 끝났을 터. 부지런히 밭고랑을 내는 동안 듬직한 일꾼 부대 군함매가 등장하고 자식들의 어머니 옥순 할머니도 그 뒤를 따른다. 해마다 봄이 되면 함께 밭작물을 심고 가을이면 같이 나누는 남매들이다. 그래, 내 사람 많잖아. 밭두둑에 비닐 덮는 것도 순식간에 끝. 너나 할 것 없이 일사불란하게 감자를 심기 시작하는데 애쓰는 자식들을 그저 두고 볼 수 없는 옥순 할머니다. 엄마 다리 아픈데 엄마는 저 둑에 앉아가 그냥 이렇게 쉬어. 예? 쉬어 계셔. 다리 아파 여 흙묻는다. 그래 너것도 발에 흙발이 들어가서 옷 신발 다 베리겠는데. 흙밭의 자식들이 어머니는 안쓰럽기만 한데 다른 한쪽에선 흥이 오를 대로 올랐다. 올해도 샘피고 널찍한 거는 형님 잘하시네. 그래, 이 넓어, 이 비닐. 여보 비닐하고 요도 고래 요 놀고리지. 요도 심어비. 신고 있어. 그래야 뭐 풀도 안 나비고로. 얘 타지. 비는 올라쿠지. 기계는 안 건지지. 비닐랑 우리 친구 하면 하루 내야 되긴데 뭐 잠시 쉬고 하면 하는 게 일은 잘 된다. 어머니 총감도 하고. 응. 약간 좀 들뜨신 것 같아요. 딸 혜림 씨도 덩달아 신이 나고 마치 한 동네 전체가 밭으로 동원된 것 같다. 그냥 고마해. 고마고. 까마득했던 감자 심기도 금세 끝났는데 이게 다 군함매의 위력 아니겠나. 일을 마치고 옥순 할머니의 집으로 향한 자식들. 오전 내에 땀 빼고 힘썼으니 쇠참이 빠질 수 없다. 옹기종기 모여앉은 자식들로 할머니네 마당이 꽉 찼는데 푸짐하게 고기쌈 하나 싸서 가장 먼저 군함매 엄마 옥순 할머니부터 챙긴다. 매일 이랬으면 좋지만 그래 됩니까? 농사 중에 제일이 자식 농사라더니 군함매 자식 농사 한번 잘 지은 덕에 마음 든든한 옥순 할머니다. 우리 기농 아저씨 기농 아저씨. 그 아저씨가 제일 성질도 활발하고 별나요. 그래서 마음은
최고입니다, 아, 최고. 성질이 조금 알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 좋지. 인정도 많고. 인정도 많고. 그럼 버리긴 아까운 사람이다. 누가 뭐라 해도 곁에 사는 자식에게 마음도 가까워지는 법. 구남매를 키울 때 그랬던 것처럼 모처럼 시끌시끌한 하루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재춘실은 늘 그렇듯 오늘도 분주한데 이제 엄마 아들 나오라 해라. 빨리 나오라 빨리. 동작이 그리 내려갖고는. 왜요? 어머니 아버지 예. 그 벌자를 보고 올 테니까 저 할아버지 집으로 들려서 그래 올 테니까 예. 내가는 그 벌 저쪽으로 그 열어갖고 꿀뜰 시기가 다가오면서 벌통 옮길 자리를 보러 가려는 것. 한돌이 잘해라. 아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야무지게 나라. 예. 다녀오세요. 떠나면서도 거듭 당부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이젠 벌통을 맡길 만큼 오누이를 믿는 부모님이다. 양봉장에 가기 전 딸 혜림 씨는 밀랍 끓일 준비를 하는데 혜림아. 옷 다 안 입었나? 입었다. 볼 보러 가자 그럼 빨리. 켜놓고 가면 안 되겠지? 일단 불 올려놓고 갔다 온 동안 녹으면 된다 얘가. 그러니까 빨리 올려놓고 가자. 벌 보고 오자 일단. 귀한 밀랍이 그냥 내버려지는 게 아까워 초로 만들어 판매하는 중인데 찾는 손님도 제법 늘었다. 하나 둘 아이디어를 내가며 천천히 제 몫을 하고 있는 오누이. 부산에서 도시 생활만 한 두 사람에겐 결코 쉽지 않은 시골살이였지만 그때마다 서로가 의지가 됐다. 이젠 직장 동료처럼 매일 함께 출근하고 또 서로를 챙기는데 입구에서부터 윙윙, 날도 따뜻해지면서 벌들도 바빠지고 오누이도 분주해졌다. 오빠랑 둘이 오랜만에 오니까는 좋네. 그래 얼마나 조용하고 좋나 장소가 없고. 그러니까. 잘해보자. 그래.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보고 잔소리 귀 따갑게 들으며 빠르게 배운 덕분일까. 손발 척척 벌꾼의 자세가 나오는데 이건 떡밥 많이 안 묻는데. 그러니까. 빵빵하네. 봐라 이 양벌. 진짜 실하네. 작년 여름에 고생해서 키운 거. 맞다. 진짜 막 비도 안 하는데 막 찾아가면서. 근데 많이 커졌다 너쟤. 이제 산란할 때가 돼갖고 그래. 커지는 거. 올해로 벌꾼 1년 차. 커진다 하더만 진짜 커지네. 아버지 재준 씨에 비하면야 여전히 새파란 초보 벌꾼이지만 그래도 그새 벌 키우는 재미에 푹 빠진 두 사람이다. 올해는 진짜 벌 잘 키웠다. 이제 땀이 난다 오빠야. 덥다. 시작이다. 벌써 3월 아이가. 그렇지. 이제 일도 많아지고 꿀들 시기가 다가온다는 의미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싣고 저기 뭐 여행 가는 기분으로 가는 거지 뭐. 처음엔 벌에 쏘이는 것도 무섭고 시골에 사는 것도 마냥 설더니 어느새 촌사람이 다 됐다. 오늘도 어김없이 양봉장에 들른 옥순 할머니. 야, 야들아. 너 그냥 벌 보고 있나? 힘드신데 걸어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할머니? 이 오면서 내가 벌 쏘이는데. 뒤에서 시급했다. 아이고. 너 그래 엄마랑 아빠랑 어디 갔네? 얼마 벌 보러, 벌자리 보러 가셨어요. 벌자리 보러. 앉으세요. 고개까지 올라오는 게 힘에 부치지만 또 손주들 걱정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래 너 더워서 이거 하겠나? 예, 저희는 재미나? 예, 재밌어요. 몰라 재미나겠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이거 안 하고 좀 편안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구만은. 이래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볕에서 너가 고생을 이래 하니까. 할머니 마음을 잘 알기에 생전 힘들다 소리 한 번 안 하는 속 깊은 오누이다. 더분 뒤 빨리 하고 예. 이제 들어가고 해라. 네, 할머니 안 그래도 좀 보고. 그래도 이 첩첩한 산골에 어린 손주들이 와 있으니 근심이 많은 옥순 할머니. 할머니 마음은 오에 앉아서 사무나 보고 그런 게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 하니까 저한테 심해 버거운 일로 쓰이니까 마음이 아프지요.
그저 이렇게 지켜보는 수밖에 더 있겠나. 햇살은 따갑고 벌꾼 오누이는 분주한 오후다. 야들아 빨리 하고 빨리 들어가라. 예, 할머니 먼저 들어가세요. 아니요 아니. 이거 내나 오래 됐다네. 그 사이 재춘 씨 부부는 산청 인근의 한적한 수풀을 찾았다. 벌이 한 마리씩 날아온다 그러대. 어디서 날아온다. 은은하게 퍼지는 봄꽃 향기가 벌도 벌꾼 아버지의 발길도 잡아 끄는데 너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더 좋은 꿀을 얻기 위해 꽃이 많이 피는 곳을 찾아 매년 여름마다 벌통자리를 옮기는 재춘 씨 부부. 이 정도면 합격이지 싶다. 필때 되면 이제 산이 허해. 청정지역이 되나 놓으니까. 그래 벌을 키우기도 좋고. 풀 나기 전에 정리를 싹 해요. 요예. 좋은 벌자리도 찾았겠다. 이제 남은 일은 벌들을 잘 키우는 것뿐. 요란하게 날아다니는 벌들 사이로 혜림 씨도 분주한데 그때 오빠야! 큰일 났다. 초 올려놓고 왔다 이가. 빨리 해라, 빨리. 정신이 있나 없나? 불 위에 올려뒀던 밀랍을 그만 깜빡한 거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 보라 했다 이거. 완전 깜빡했겠다. 곧바로 양봉장을 빠져나가는데 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시간 체크하라 했다 이거. 완전 까먹었다 이러다가. 집으로 가는 이 길이 오늘따라 더 멀게만 느껴지고 서둘러 뛰어가 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아니 켜져 있나? 괜찮아? 아니 이거 못 쓰겠다. 불 켜져 있나? 일단 그러니까 시간 잘 보라 했다 이거. 아이고. 쓰지도 못하고. 일단 꺼라. 보통 80도 안팎으로 녹여야 하는데 깜빡하는 동안 온도가 너무 높이 올랐다. 향이 너무 많이 날아갔을 것 같아요. 못 써요. 진짜 아까워요. 여름 내내 저 밖에 가서 더운데 땀 흘리면서 한 거 너무 아깝죠. 이런 낭패가 또 없지 싶은 그때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가? 가면서 한번 보자.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잘하고 있겠지 그지? 이제 뭐이고? 양봉장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 재춘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오누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아들 이래놓고 말하자. 아들 이래놓고 이리 가빈노. 보온을 위해 벌통에 꼭 천을 덮어두려 일렀건만 그마저도 엉망이다. 그래 못 믿는다 못 믿어. 저 봐라 저 훈련기도 저리 놔놓고. 늘 오누이 편이던 엄마 덕순 씨도 화가 나는데 저거 아버지 신경질한 거로 만들어 잘 해놓고 가야 되겠는데 여기 정리도 안 되고. 이래놓고 척하니 내가 믿을 수가 있나 그래. 아이 진짜 이런 실수 뭐 안 하겠겠네. 그러고 또 일을 마무리 지나놓고 가야 돼. 이래놓고 어디 갔노? 이러니 잔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 오만에 이제 봐주놓고 이 우딱 끼고 이거 아이 치면 못되지. 잘 일하지 가서 내가 못하겠다. 그래 이런 새끼들 이래갖고 있는 뭔가 저기라고 정리 좀 잘도 못하고 어디 가서 일해놔놓고 그래.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마음이 컸기에 더욱 화가 치미는 아버지 재춘 씨. 일은 뒷전으로 하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이번엔 참지 않을 작정이다. 성빈아, 너가 벌동 일해놓고 어디 갔노? 아 그게 아니고 집에 뭐 불 좀 올리 나갖고 잠깐 왔는데. 근데 일단 빨리 갈게요. 아버지 전화에 바로 양봉장으로 향하는 오누이. 이래저래 입장 난처하다. 아 하필 그때 또 오시노. 지금 벌통 우리 다 까놓고 막 정리 안 했다고 화나셨다 이거. 진짜 오늘 되는 일 없네. 이 사단이 모두 혜림 씨 제 잘못만 같은데 어떡하노? 부장이었는데 봐봐야지 뭐. 화 많이 나셨던데.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에 속은 더 타들어만 간다. 오나. 왔다. 너무 그 사지 마라 그만. 도착하자마자 쓴소리가 날아드는데 너는 어디 갔던지 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초록이나 불 올리 나가지고 깜빡이하고 하다가
거의 다 했는데. 아니 그래도 그러지 어디 가면 항상 마무리 지난 거랑 무슨 특이나 불연기 같은 그런 거는 보면 그래도 불나기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한데. 아니 차 운전이 안 되니까 불날까봐 빨리 뛰같이. 요 일도 마찬가지고 딱 뭐이거든 정리정돈을 하고 아버지가 맨날 하라는 거잖아. 그래갖고 너 뭐 촌에 살고 뭐. 잔뜩 화가 난 아버지에겐 아무리 사정을 얘기해봐도 통하질 않는다. 바로 그 순간 너는 이 아들한테 벌만 맡겨놓고 어디 갔다 해? 뭘 다르러 가지요? 봐, 아들이 더워서 욕 보는데. 그래갖고, 그래가 너는 아들 때문에 머리끈에 뗐다.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아들을 자꾸 주둔하요. 너희 집에 그 공장에 불나는 거 안 봤어? 이렇게 하고 벌 몽키하고 막 내려가 부산에. 그럴 수도 있지. 불나면 겁나지. 매번 막 이런 걸로 뭐라 하고. 너가 잘못하면서 인정해. 잘못했으면. 아 잘못한 건 내가 너무 뭐라 하잖아. 아빠는. 그래 됐어. 그래 아버지한테. 상황은 꼬일 대로 꼬여만 가고 언성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요리 농사 지려고 뭐 부산 가라고 막 대도 안 기다. 진짜 안 맞다. 오빠 아버지한테. 그렇긴 하네. 아 갈 거다. 어디 가는데? 아 부산. 야 이마.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는 딸 혜림 씨. 안쓰러운 마음에 할머니도 큰 소리를 낸다. 너는 아무 맡겨놓고 그래 아무 못 샀네. 가려면 그때 너그 아들 데리고 가지. 지금 한 대만 맡겨놓고 이런 것들이 뭐라 알기고. 아니 내가 놀다 와서 그 잠시 그 벌자를 보고 온다 보고 뭐 갔다 오니까 고난리 찌서 그렇지. 놀다 안 와도 그렇다 이가. 맨날 그래 신화도 안 돼. 신화도. 그래서 내가 맨날 물 군다 아이가. 다음부터는 딱. 마음 심란해진 가족. 생전 말대꾸 한 번 한 적 없는 딸 혜림 씨도 오늘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툭 그냥 던진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부터 챙기는 혜림 씨. 그 길로 곧장 집에서 나와 발걸음을 서두르는데 혜림 씨도 또 오빠 승빈 씨도 잘해보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건만 아버지만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다. 기어이 버스에 몸을 싣는 혜림 씨. 진짜 가출을 할 작정인 듯한데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혜림 씨의 마음도 요동친다. 아빠랑 너무 좀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긴 생겨요. 근데 그걸 막 하나하나 맞춰 가려니까 그 과정이 좀 힘들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 다시 한 집에 살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10년이란 그 세월의 공백이 참 만만치 않다. 혜림아. 혹시나 했는데 혜림 씨 방이 썰렁하다. 이나 예. 혜림이 없나? 없는데요. 방에도 없는데. 그런 거 갖고 야단을 치고 난리를 불화를 일으키나. 나중에 한번 전화해보면 되지. 그 난스는 한번 해봐라. 그 어디 가는 거. 이렇게 불쑥 뛰쳐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래 아버지 머리 캐다고 쏘갈머리 나쁘게 하고 그래 내려가. 그래 아까 보내도 그다좀막 놔두라 캐도 그. 저것도 잘 되라고 한다. 아이 잘 되라 캐도 그래서 내한테도 내리갚히겠다 신이들아.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 복작복작했던 하루도 저물고 어느새 산골에도 밤이 찾아왔는데 평소 같으면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일할 생각에 진즉에 잠이 들었을 시간. 하지만 아버진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렇게 한참을 어두운 마당에서 바라본 곳은 어머니의 집. 처음 귀농했을 땐 매일이 어머니와의 전쟁이었다. 또 지금 우리 아들하고 하능하고 뭐 비슷했다 그러면 비슷해 지금은.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식들에게 너무했다 싶고 또 미안함도 앞서는데 부모로서는 뭐 도시에 뭐 좋은 직장 갖고 이제 뭐 좋은 집에서 이렇게 생활한 부모 다른 부모들처럼 하면 좋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그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참 애들한테 부모로서 좀 많이 미안하지. 빈아, 성빈아. 예. 응. 혜림이 예. 부산 가는 거 어디 가면 전화를 한번 해봐라. 혜림이요?
그래갖고 차마 직접 하진 못하고 아들에게 슬쩍 통화를 미루는 재춘 씨. 혜림아, 이 어딘데? 부산? 뭐 준이한테 갔나? 그럼 전화를 좀 해야지 그래도. 그래도 맨날 그러니까 짜증난다 얘가. 나도 솔직히 오빠한테도 너무 심한 거 같고. 아빠는 뭐라던데? 뭐 아버지는 그냥 다 잊었지. 좀 서운해도 또 저녁에 대화하고 풀고 그래야지. 부산에 났구나. 예, 내일 오늘 온다나. 네, 일찍 오늘 온답니다. 알았어. 좀 자라. 예, 주무세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지만 아무래도 오늘 밤은 더디 갈 것 같다. 한밤중인 산청의 산골과 달리 혜림 씨가 내려온 부산은 그야말로 불야성인데 그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고 혜림 씨가 바지런히 향한 곳은 삼남매의 막내 남동생 승준 씨가 살고 있는 원룸이다. 막내 동생은 삼남매 중 유일하게 부산에 남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동안 어린 동생을 먹이고 챙겼던 혜림 씨. 동생 집에 와서도 그 손길이 분주하다. 내가 왔나? 뭐라고 요한데? 아빠랑 싸워서. 에이 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에게 슬쩍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는 혜림 씨.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 아빠 보면 마음이 아프다가도 참 또 그런 일 부딪히면은 속상하고 화나고 같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긴 좋은데. 안 돼, 아빠가 마음 약한 거. 응. 아빠한테 전화해갖고 미안하다고 빨리 올라가라. 내일 뭐 올라간다면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아, 참.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짜. 바뀌지 않겠나? 바뀌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몸도 마음도 좀처럼 편치 않은 밤이다. 다음 날 아침. 주연, 빨리 일어나라. 아, 빨리. 자, 빨리 가자. 이른 아침부터 채비를 서두르는 혜림 씨. 아, 뭐 그래 급한데 빨리 천천히 가자. 그래도 싸웠는데 빨리 가야지. 다 일하고 있을 건데. 화가 난 마음에 집을 나왔어도 또 역시나 가족 생각뿐. 오늘 일을 쉬는 막내 동생 승준 씨까지 이끌고 걸음을 재촉한다. 가족이 살고 있는 경남 산청. 아침부터 엄마 덕순 씨의 전화벨이 야단스럽게 울리는데 여보세요? 혜림이가. 그래, 다음부터는 그래 하지 말고 그래 해라. 전화도 받아. 신경질 나도 전화 받아야 돼. 먹고 싶은 거? 따 짜장실이 뭐 집에 다 있는데 뭐. 밥 준비 다 됐나? 예. 혜림이는? 혜림이 통화했는데 지금 올라온단다. 와 오지 말아보지. 빨리 밥이나 차리라. 말은 퉁명스럽게 내뱉었어도 재춘 씨의 발걸음은 이미 마을 초입으로 향해 가는데 버스 정류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에서 아버지는 말없이 한참을 기다린다. 오나 성준이도 오나. 혜림이는 생일 낳고 갔는데 오늘 우주 오는데. 아빠 왜 나와 있는데? 걱정이 안 되나? 오는 거 안 오고 니 온다고 전화 왔더라며. 그래서 나와봤다 이거. 성준이는 얼마나? 야.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아니랄까 봐 반갑고 좋은 마음도 참 무뚝뚝하게 표현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아 이 새끼야. 니는 그 엄마 보고 싶나? 전화도 안 하고. 아이고 어이 니 뭐하러 왔네 이마? 다시 갈까? 가라. 안 가. 수없네. 안 이제 갈 거다. 봐라. 가지 마라. 그래 한번 더 가면 땀 쏘가내 빈다. 지금 갈 데나 있나? 엄마 아버지한테 와야 최고 낫지 엄마 아버지 품이마. 그래. 우리 그 도망간다고 백 뽀족한 거 있더나 들어가자 빨리. 그러니까 왔지. 별것 아닌 거에도 상처받기 쉽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풀어지는 게 가족 아니던가. 근데 엄마 아버지 뭐 보시나라고.
막내 아들 승준 씨가 사온 고기 보따리까지 그야말로 박신혜 가족의 잔칫날이다. 이렇게 다무한 거 좋지? 좋지. 좋은데 그래 성내가 이리 갔나? 다음부터 딱 하면 돼 그래. 뿌리라 선질뿌리. 이제 그래야. 그래 하기 여기다. 좋아요. 내 마음 무거웠는데 이제 좀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좋은 날 옥순 할머니가 빠질 수 있나? 마당에 들어서기 무섭게 손녀딸부터 찾는데 혜름아, 혜름아 왔나? 어디 그리 빨리 왔어? 일찍 올라왔어요. 빨리 왔네. 네. 넌 급했는가 봐. 오랜만에 제춘실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때 딸 혜림 씨가 조용히 케이크를 준비하는데 실은 오늘은 제춘씨 부부의 29주년 결혼기념일. 그거는 뭐이고? 치맛살이라. 뭐고 이게? 아니 너 너무 하려다 야. 어머니 아버지 결혼 기념 때문에 대리미가 사오는가 봐. 부산일을 간 김에. 그러지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해줄 데 없다. 29주년. 29주년. 새 아빠 일한 놈보다 요 케이크 한 개 사오는 게 형님 내지 마라 필요한 딱 줄일 신입니다. 기분 좋네. 또 지 동생까지 뭐 가져와갖고 오늘 또 결혼 기념이라고 우리는 야비고 있었는데 또 케이크까지 사와갖고 해주니까 기분 좋네. 이렇게 한 밥상에 둘러앉아 한 집에 모여 살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가족. 이들에겐 더없이 특별한 오늘이다. 부모님 결혼 기념일 축하드리고 우리 가족 화이팅! 화이팅!